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연 열차를 즐겨 듣는 애청자인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 별의별 사람과 결혼하고 그 못지않은 시댁 식구들을 만나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기가 막힌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모임에서 만나 1년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결혼을 망설이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앞서 시모를 뵈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는 저의 직업과 더불어 친정 부모님의 재력까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썩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궁금할 순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물어보는 시모의 말투가 저의 기분을 꺼림칙하게 만들었죠. 그래, 우리 하진이는 프리랜서? 집에서 하는 일을 한다며? 그게 벌이가 되긴 하니? 이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 집에서 일한다는 게 생소하구나. 네, 회사원 다니던 때보다 더 벌 때도 있고 덜 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 안정적이진 않다는 거구나. 혹시나 그러다 잘못되면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진이가 힘들면 내가 더 벌면 되고 내가 힘들면 하진이가 더 벌면 되는 거지. 누가 더 고생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같이 서로 힘을 합쳐 사는 거지. 그렇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같이 꾸준히 잘 벌면 더 좋은 건 사실이지 않니? 요즘엔 여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세상이야. 혼자 벌어서 그 생활이 감당이나 되겠니? 아, 그리고 부모님은 들어보니 벌어두신 걸로 생활하신다고 하던데.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둔 상태인 거지? 혹시나 나중에 너희한테 손 벌리거나 하진 않겠지? 아무래도 하진이가 외동딸이니 조금 걱정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구나. 제 직업과 벌이에 관해 물어볼 땐 충분히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력이나 노후에 관해 물어오니 이건 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물며 시모 본인은 계속해서 남편에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제 앞에서 저딴 말을 하니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 남편이 눈치챘는지 서둘러 시모의 입을 막아버리더라고요. 엄마, 왜 계속 그런 걸 물어? 하진이 집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준비 탄탄하게 잘 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묻지 말란 말이야. 내가 진짜 하진이 보기 부끄럽다고. 하진아, 엄마가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린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 생활이 힘들면 아무래도 가정부터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줘. 아니야. 기분 나쁘긴.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리고 부모님 노후 자금은 다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 일도 고정적으로 맡고 있는 일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꾸준히 버는 돈도 있으니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놈의 사랑이 뭐인지 남편을 너무나도 사랑한 저는 이 적신호를 외면한 채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죠. 처음 2개월, 3개월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이래서 결혼들을 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했어요. 행복하면서 오는 안정감은 일도 더 잘 되게 만드는 것 같았고 하물며 시간을 따로 내 데이트를 할 필요도 없이 매일 밤 집에서 남편을 만나니 시간을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분마저 들더군요. 신혼 초엔 남편의 행동도 제 마음에 쏙 들었는데 남편은 집안일을 잘하며 여자일 남자일 나누지 않고 적극적으로 뭐든 나서 처리해주곤 했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일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남편을 맞이하고 노력했었죠. 이렇게까지 행복한 것이 결혼이라면 진작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는데 애써 무시하고 넘겼던 시댁에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문제는 남편의 여동생 신우였어요. 저에겐 제 능력을 따지는 것도 모자라 친정의 재력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걱정과 우려를 토해내던 시모는 정작 본인 노후에 대한 대책도 없어 보이더군요. 더 가관인 건 신우이였는데 신우이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나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였던 터라 남편이 조금씩 주는 용돈과 소일거리를 하며 생계를 유지라도 하고 있었는데 젊은 시누이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 참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죠. 오빠, 나 회사 그만둬서 그러는데 용돈 좀 주면 안 돼? 너 또 그만뒀어? 입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이 몇 번째야? 아, 몰라. 자꾸 이상한 트집 잡아서 구박하잖아. 요즘 세상에 갑질이 말이나 돼? 그럼 말도 안 되는 갑질 참으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어쨌든 용돈 좀 줘. 나 돈 하나도 없단 말이야. 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국물도 없어. 네,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이렇듯 시누이는 야금야금 남편에게 용돈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가기 일쑤였고 그 액수가 크지 않았던 터라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누이는 남편에게 뜯어가던 돈으론 부족했는지 어느 날은 제가 혼자 있는 낮 시간에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연락 한 통 하지 않고 말이죠. 아가씨,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사에 있을 시간 아니에요? 회사 그만뒀어요. 조금 더 일찍 입사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과장이 계속 잔소리하고 괴롭혀서 그냥 그만두고 나와버렸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또 취업 자리 알아봐야 하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아도 이력서 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해서 가보려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언니, 나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면접 보러 가려고 하는데 마땅히 입을 옷이 없어서요. 네? 용돈이요? 아가씨, 얼마 전에 오빠한테 용돈 받아갔잖아요. 그때도 오빠가 꽤 준 걸로 아는데 설마 그 돈을 다 썼어요? 아,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아있겠어요. 이미 다 쓰고 없죠. 그러지 말고 용돈 좀 줘요. 저 진짜 이번 회사는 꼭 다니고 싶단 말이에요. 이번에 면접 붙으면 그만 안 두고 오래 다닐 자신도 있다고요. 사실 예전부터 들어가고 싶던 회사였는데 번번이 떨어져서 면접도 못 봤던 곳이에요. 제가 오죽 간절하면 언니한테까지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돈 좀 줘요. 제가 이번엔 정말 잘할게요. 다른 것도 아닌 면접 핑계를 대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전 결국 시누이에게 용돈을 주게 되었고 시누이는 말한 대로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였던 것인지 준비를 열심히 한다 싶더니 취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저 붙었어요. 그때 말했던 그 회사에 입사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가씨, 정말 축하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정말 잘 됐어요. 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시누이는 덕분에 취업 성공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취업을 한 시누이는 이때껏 다녔던 회사와는 달리 자기 말처럼 열심히 회사에 다녔고 한 달이란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가기 싫다, 그만두고 싶다 등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간 매번 한 달 만에 그만두거나 길어도 두세 달이었던 터라 이번엔 뭔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할 때였어요. 여보, 이번엔 아가씨 오래 버티네? 그 회사 진짜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나 봐. 그때 집에 와서 나한테 용돈 받아갈 때 그랬거든.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인데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이야. 아, 어찌되었든 아가씨가 마음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이다. 나 회사 생활 적응 못하는 아가씨 보면서 내심 걱정했거든. 말도 마. 지금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남자가 마음에 드는 거더라고. 뭐? 아가씨 좋아하는 남자 생겼대? 아니면 남자친구라도 생긴 거야? 남자친구 생기셨단다. 뭐 들어보니까 면접 볼 때 같이 면접 본 사람인데 그 남자 도움으로 면접에도 붙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면접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고 긴장 풀리게 웃긴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그랬대. 정말? 그러면 입사 동기하고 사내 커플인 거네? 그렇지. 아주 푹 빠져있더라. 말끝마다 자기 남자친구 자랑을 해대는데 귀 따가워 죽는 줄 알았어. 신우이에겐 꽤 괜찮은 남자친구가 생긴 듯 했고 전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신우이가 회사에 잘 다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여기까진 다 괜찮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좋아 만나겠다는데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날은 시모가 집으로 불러 시댁으로 간 날이었는데 시모의 안색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모에게 이유를 묻게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 아가씨가 연애하는 게 그렇게 걱정이세요? 아가씨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남자친구는 잘 만났더구나.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사람도 성실하고 반듯한 것이 마음에 들었어. 지금 혼자 사는데 글쎄 그 아파트도 자가라고 하더구나. 그래요? 젊은 나이에 능력이 좋네요. 여러모로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우세요? 아니 글쎄 우리 딸 임신을 했다나 봐. 모아둔 돈은 전혀 없는 주제에 덜컥 임신이라니. 일을 어떻게 해? 상대방은 바라는 게 많아 보이던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 말이다. 돈은 없으면서 당장 결혼해서 아기는 무조건 낳을 거라고 난리다. 내가 골머리가 다 아파.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임신, 그리고 결혼이라니. 솔직히 당황스럽긴 했어요. 그렇다고 이미 가진 아기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준비된 것도 없는 아가씨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제가 당황스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시모가 내 눈치를 살피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시집 올 때 해온 신혼집 알아보니까 그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던데 그거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 좀 보내면 안 되겠니? 저를 시댁으로 부른 목적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에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어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주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아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내놓으란 말을 하려 저를 부른 것이었더군요. 이런 정신 나간 시모들이 있다고 하더니 제 시모가 이런 정신 나간 말을 저에게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애매하게 말해 괜한 기대감을 주는 것보다 확실하게 딱 자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는 조금 단호하게 나가기로 했어요. 네? 제 집을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어디서 살긴 여기서 살면 되지 않니? 우리 아들 방 도배 싹 하고 가구 들이면 제법 신혼방 분위기 날 거다. 그러니까 집 처분해서 우리 딸 시집부터 좀 보내자꾸나. 아기를 지우러 갈 순 없는 노릇이지 않니? 그렇다고 제 집을 처분해서 아가씨 시집 보내는 것도 아니죠. 저도 힘들게 번 돈으로 힘들게 장만한 집이라고요. 저희 부모님 돈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어찌됐든 전 그럴 생각 없으니 어머님도 방금 하신 말은 없던 걸로 해주세요. 제 말에 시모는 섭섭한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그때까지 소중하다는 듯 부여잡은 제 손을 제가 안 된다고 하자마자 신경질적으로 뿌리친 시모는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어떻게 된 애가 생각해본다는 말도 안 하니? 네가 그렇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면 내가 민망할 거란 생각은 안 하는 거니? 넌 어쩜 그렇게 네 기분, 네 생각만 하니? 민망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님을 민망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문제일수록 딱 잘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길게 생각해본다 한들 안 되는 일인데 시간 끌면 뭐해요? 괜히 기대만 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전 그런 상황 만들기 싫었던 것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미 기분 다 상했다. 네가 뭐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본다고 하면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떠니? 다시 생각해 볼래? 누가 아니? 지금은 딱 잘라서 안 되는 일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딱 잘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려무나. 어머님, 100번을 생각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 힘으로 마련한 집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인데 그걸 팔아서 아가씨 시집 자금으로 보태는 건 말도 안 되죠. 너 아까부터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니? 너 이제
우리 가족 아니니? 가족이면 이럴 때 다 돕고 사는 게 당연한데 넌 왜 계속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건지 난 네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어요. 시모는 제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시 생각해봐라. 가족끼리는 다 돕고 사는 거라는 대답만을 해댔고 짜증내고 때를 쓰는 시모를 달래는 것도 지쳐갔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전 어머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절대 제 집 팔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다신 이런 말 꺼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더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저의 말에도 시모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무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시모를 뿌리치다시피 하고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진이 다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적어도 2시간 정도 같은 말을 하며 시모와 실랑이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렇게 몸도 마음도 고단해 아무것도 못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으니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있다면 만신창이가 된 제 상태가 보일 텐데 남편 놈은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또 시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는 길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당신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우리 엄마 엄청나게 섭섭해하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있는 거냐고. 당신 다시 봤단 말까지 했다고. 나야말로 어머님 다시 봤어. 몇 번이나 좋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이거야. 다시 생각해보면 내 말이 다 맞으니까 이 집 팔아서 돈 내놔라. 무슨 말이 통해야 좋은 말로 설명을 하지. 당신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 몇 시간이 걸리든 계속 좋게 안 된다고 했을 거야? 나 오늘 2시간 넘게 이 집 이야기만 하다가 왔어. 내가 오죽했으면 다신 그런 말 꺼내지 말란 말까지 했겠냐고. 당신 심정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게 말하지 그랬어. 아니, 그냥 이 집 처분해도 상관없잖아. 우리야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고 집이야 부지런히 모아서 다시 장만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당신도 친정에서 받아온 집이면서 뭐가 아깝다고 그렇게 안 판다고 우겨서 이 난리를 만들어. 이놈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힘들게 번 돈으로 제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장만해 주신 집을 팔아 시누이 시집 보내고 시집살이나 하라는데 어느 여자가 웃으면서 네 하겠어요? 그건 그 여자가 나사 하나 빠진 거 아닐까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은 확고했기에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남편의 정신 상태가 궁금해지더군요. 여보, 우리 부모님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이 집 마련해 주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힘들게 번 돈으로 나 편히 살라고 큰맘 먹고 마련해 주신 집이야. 그런데 나 편히 살라고 마련한 집을 홀랑 팔아서 아가씨 시집 보내고 난 시집살이나 하라고?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오겠어? 아니, 당신이 어떻든 상관없이 난 그렇게 착하지도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하지 마.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어야겠어? 나도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냐고. 다른 것도 아닌 임신했다잖아. 죽어도 아기 낳겠다는데 그러면 미혼모를 만들어? 그럴 순 없는 노릇이잖아. 일단 시집은 보내야지.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과한 혼수를 요구하면 아가씨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했어야지. 모아둔 돈도 없고 마련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 뒷수습은 누가 하냐고. 아가씨 생각하면 나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난 이 집 건드릴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여보, 왜? 여기 귀먹은 사람 없어. 소리 지르지 말고 똑같은 말 계속하게 만들지도 마.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이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며 부부싸움을 한 적은요. 남편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고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죠. 그날 이후 시모와 시누이는 번갈아 가며 연락이 오고 있었고 연락이 없는 날엔 집에 와 저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시모는 저에게 늘 이런 말을 했고 너 진짜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거 아니다.
내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다시 생각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집 처분하고 네 시누이 줘. 이건 네가 해줘야만 하는 거야.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고 능력이 되는 네가 해결해줘야 하는 건 당연하다는 이 이야기야. 시누이는 늘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언니, 진짜 이럴 거예요? 그까짓 돈 얼마나 한다고? 임신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언니가 돈 안 해줘서 저 시집 못 가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저 임신까지 했는데 이러다 결혼 못하면 미혼모 된다고요. 아니 막말로 내가 그런 좋은 집에 시집가게 되면 나만 좋겠어요? 내가 언니랑 오빠한테 다 보답하지 않겠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고 먼 미래는 생각을 안 해요? 정 아파트 처분하는 게 싫으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달라고요. 사실 설득이라기보단 당당한 요구와 우격다짐에 더 가깝긴 했지만요. 결국 전 두 사람의 번호를 차단함과 동시에 집에서 하던 작업을 밖에서 하곤 했습니다. 괜히 얼굴을 마주쳐봤자 감정만 상할 것이고 전화를 붙잡고 있어봤자 같은 말만 반복하는 상황에 지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차단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는지 또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어떻게 시댁 식구를 차단할 수가 있어?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전화가 쉴 새가 없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계속 전화해서 아니, 두 사람은 나한테 이 집 맡겨놨대?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두 사람도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오죽 급하고 절박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난 분명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만 연락하고 그만 찾아오라고 전해. 남편은 끝까지 제 입장에선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듯 하더라고요. 그저 남편의 머릿속엔 자기 동생만으로 가득해 보였고 전 그런 남편을 보며 점점 실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와중에 시누이의 상견례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상견례고 나발이고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돈도 안 내놓으면서 자리도 채우지 않을 셈이냐며 빈정거리길래 결국 참석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생각보다 화기애애했는데 본격적인 결혼 준비와 함께 돈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는 조금씩 무거워지더라고요. 저희는 아무리 급하게 하는 결혼이라도 격식은 차리고 싶은데 사돈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아들 하나뿐이라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그만큼 격식을 따지고 싶은 마음이 크긴 한데 혹시나 사돈 댁에서 부담이 되신다면 다 생략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혼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녀석이 사는 집에 다 갖춰져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새 출발하는 건데 가전 가구도 새로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뭐 우리 새아가만 괜찮다면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요. 사돈 댁에선 자신들의 입장에선 격식을 차리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최대한 시댁에 맞춰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 순간 내심 저는 잘 됐다고 이젠 그렇게까지 큰 돈은 필요 없겠다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사돈댁은 시댁에 들었던 것만큼 과하게 바라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집까지 들먹이며 사람을 괴롭혀댔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긴 사이 시모가 입을 떼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다 제대로 해서 결혼시키고 싶네요. 혼수도 이미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 사돈께선 말씀하신 대로 격식 다 갖추고 애들 결혼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때야 확실해졌어요. 애초에 시모와 시누이가 말하던 사돈댁에서 바란 혼수 따윈 없었다는 것을요. 그저 시누이와 시모가 처음부터 밉보이고 싶지도 않고 있는 척을 하고 싶어 이때껏 돈을 내놓으라며 사람을 괴롭혔던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 순간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불안하더라고요. 당장 돈 나올 구멍이 전혀 없다는 걸 아는데 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니 기가 막히면서도 불안할 수밖에요.
그 뒤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긴 했지만 깊어지는 불안감 때문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상견례는 끝이 났더라고요. 제 불안감과는 달리 결혼식은 생각보다 더 빨리 준비되어 가고 있었어요. 고가의 식장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약을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더욱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출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갓 지났을 무렵 출근한다고 나간 남편이 시모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양손에 하나씩 큰 캐리어를 끌고서요. 여보, 이 시간에 집엔 무슨 일이야? 어머님까지. 그런데 그 짐은 뭐예요? 보면 모르니? 내 짐이다. 제 물음에 시모는 당당하게 대답했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제가 남편을 노려봤어요. 남편도 제 살결인 눈빛을 읽었는지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그게 말이야. 당신은 이 집 팔 생각 전혀 없다고 그러고 임신한 여동생은 시집 보내야 하겠고 그러니 어쩌겠어. 우리가 돈 나올 때라곤 엄마 집뿐이니 엄마 집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어. 엄마가 큰맘 먹고 집도 처분하고 우리랑 같이 사는 불편함도 감수하기로 했으니까 당신도 이 집 지킨 대신 엄마 좀 모시고 살아야겠어.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어요. 제가 도저히 집을 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모의 집을 팔아 시누이의 결혼 자금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상견례 전 저에게 이런 계획을 털어놨다간 제가 상견례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저에겐 비밀로 하고 있다가 상견례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밀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머리뚜껑이 열리기 직전인데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안방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어? 시어미가 같이 살자고 하면 그냥 네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난 어느 방 쓰면 되니? 아무래도 내가 안방 쓰는 게 너희도 마음이 편하겠지? 여기가 안방이었나? 시모는 안방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모의 앞으로 막아서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한들 이건 아니지.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 어딨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 벌인 거 난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생각 역시 전혀 없어. 두 사람은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다는 듯 저를 보며 눈만 끔뻑이고 있더라고요. 그랬겠죠. 두 사람 생각엔 일단 짐을 챙겨 들어오기만 하면 제가 하는 수 없이 시모를 모시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 그리 쉽게 당해줄 사람이 아니었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이런 식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할 거니? 나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집도 팔아버리고 집도 없는 시어머니를? 네,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모실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행동 그만하시고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이 노발대발 화를 내고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더군요. 너 이렇게까지 이기적이었어? 어떻게 우리 엄마 보고 나가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진짜 냉정하다. 아니, 네 몸속엔 피는 흐르고 있는 거 맞아? 너 지금 괴물 같아.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 같다고. 날 이렇게까지 몰고 간 건 당신이랑 어머님이야. 집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고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고? 난 절대 싫으니까 이런 내가 그렇게 싫으면 당신도 어머님이랑 나가. 뭐해? 어서 안 나가고. 나 절대 안 막아. 안 붙잡는다고. 너 감히 내 아들한테 뭐? 이 집에서 나가? 어디 가장을 집에서 내쫓으려는 게야? 이렇게 말한 시모는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었고 전 그런 시모의 손을 낚아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몸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아가씨 결혼 제 손으로 다 엎어버릴 겁니다. 우려했던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잠시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에 비웃음을 지어 보이며 저를 조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가 무슨 수로 내 딸 결혼을 없는다고 그러니?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야? 아무리 기분이 상했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모진 사람이었어? 내가 진짜 내 동생 결혼만 아니면 당신 같은 여자랑은 그만 살고 싶은 심정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남편 놈이 먼저 하고 앉았더군요. 저야말로 당장 내쫓아버리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인데 잘 됐네. 그러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싶은 여자랑 얼굴 보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어디 어른 앞에서 건방지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 게야? 너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나오니? 이까지 집? 너 지금 이까지 집 믿고 이렇게 건방지게 구는 거니? 집 있는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줄 아나? 자기가 뭔데 이혼을 한다 만다 하는 것도 모자라 내 딸 결혼까지 망친다고 하는지. 저 다 알고 있어요. 아가씨 임신한 거 아니라는 거.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요. 아가씨는 임신한 적이 없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멍청한 신우이의 뒤처리 때문이었죠. 한참 저에게 돈을 요구하던 시기에 신우이가 저희 집까지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화장실을 자주 간다 싶더라고요. 임신 초기에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한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우이가 돌아가고 난 후 화장실을 가니 쓰레기통에선 여러 개의 생리대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떻게 임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 남자를 붙잡고 싶고 그 집안의 재력이 탐이 난다고 한들 그런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때껏 저를 대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기도 했고요. 사실 처음에 신우이가 임신했다고 하며 시집갈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조금 흔들렸던 건 사실이에요. 아파트 차분까진 아니더라도 그동안 제가 모았던 돈 정도는 보태주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가 파렴치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며 그 생각도 스치듯 지나가 버렸고 절대 아무것도 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어찌됐든 이렇게 전 아가씨가 가짜 임신으로 결혼까지 하려는 것을 알았고 시모 역시 한 집에 사는데 이 모든 사실을 모를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제 예상대로 시모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멍청한 제 남편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더군요. 뭐라고? 임신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우리만 입 다물면 들킬 일도 없어. 들어보니 그 집 재산이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 그런 집 외동아들이 네 동생한테 푹 빠져 있다는데 기회 왔을 때 잡아야 할 거 아니니? 일단 결혼부터 시키고 적당한 때에 유산했다고 하면 돼. 진짜 임신하게 되면 더 좋고. 하여튼 그래서 결혼 서두른 거니까 너도 조용하고 있어. 억소리가 날 만큼 놀라운 말이었어요. 딸 자식이 그딴 짓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 말리고 혼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모는 그런 시누이를 말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시누이를 돕고 있더군요. 남편 역시 같은 핏줄은 확실하더라고요. 시모의 말에 말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앞으로 호강할 일만 남았다며 시누이를 부러워하고 있더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어. 그런데 그렇게 잘 산대? 이야, 내 동생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겠네. 부럽다 부러워. 부러울 거 뭐 있어? 네 동생 잘 되면 너도 잘 될 텐데. 그런가? 내가 여동생 덕을 다 보게 생겼네. 이럴 줄 알았으면 용돈 달라고 할 때 더 넉넉하게 챙겨줄 걸 그랬어. 두 사람은 제가 있다는 사실도 잊은 것인지 시누이 덕을 볼 생각에 신나서 주저리 모든 사실을 읊어대고 있었고 전 그런 두 사람이 너무나도 한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 남아있던 미련마저 사라지며 머릿속에 남은 것은 이혼뿐인 상황이 되었죠. 어때? 이제 우리 엄마 모실 마음이 좀 생겼어? 지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군 거 빌면 내가 너 그런 마음으로 당신 용서해 줄게. 용서? 그딴 용서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집에서 좀 나가줄래? 난 이제 당신이랑 살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엄마는
당신이 모셔. 괜히 나까지 싸잡아서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신 방금 우리 말 못 들었어? 이제 곧 내 여동생이 우리 호강시켜 줄 거라고. 그런데도 나하고 우리 엄마 내쫓겠다고? 호강 같은 소리 한다. 어떻게 된 인간이 동생이 그런 일이 벌이고 있다고 하면 말릴 생각을 해야지 더 부추기고 있어? 진짜 정 떨어진다. 정 떨어져? 당신 지금 그 말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래, 당신하고 당신 가족한테 하는 말이야. 사랑하는 남자한테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하려는 아가씨나, 그런 사실 알고도 딸 혼내기는커녕 집까지 처분해서 도와주는 어머님이나, 호강 타령이나 하는 당신이나, 세 사람 전부 다 치가 떨리게 정 떨어져. 난 네가 말하는 그딴 호강은 바란 적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까지 나가라고 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나가는 것이 정상일 텐데 도무지 두 사람은 움직일 생각도 제 말을 들어먹을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는 저를 보면 그러다 정말 후회한다는 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둥 헛소리만 하며 비아냥거릴 뿐이었어요. 전 더는 두 사람의 그림자도 보기 싫은 상태였고 혹시 몰라 상견례 때 받아뒀던 신우이의 예비 신랑의 명함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나 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해서 아가씨 가짜 임신이니까 지금 당장 산부인과 같이 가보라고 할 거야. 그게 뭔데? 이찬훈? 이찬훈이면 내 동생이랑 결혼할 남자 아니야? 네가 이 사람 명함을 왜 가지고 있어? 상견례 때 주길래 받아뒀어. 지금 그게 중요해? 더 중요한 게 있을 텐데. 정말 네 동생 결혼 다 엎어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잠시만. 당신 정말 왜 이래?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오갈 데도 없단 말이야. 그것까지 내가 해결해줘야 해? 이혼할 마당에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줘야 하냐고. 신경 써달라는 게 아니라 며칠 시간을 좀 달라는 말이지. 아니, 이혼할 때까지는 여기서 좀 지내면 안 될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할 건데 조금만 지낼게. 느끼셨나요? 남편이나 시모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매 한 가지였어요. 아니, 통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아예 되지 않는 수준이었죠.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고,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과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짐을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나가. 지금 나간다고.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 당신이 전화하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그래, 얘. 나 짐 다 챙겼다. 이제 나갈 거야. 그러니 전화하지 말거라. 앞으로 여기 찾아오지도 않을 테니 절대 전화하지 마라. 아연실색한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떠나버렸고 전 잔뜩 겁에 질린 채 도망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이후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저를 괴롭혔던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 신우이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금액이 많진 않았지만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거기에다 전 제가 결혼을 하며 쓴 모든 비용을 청구해 그것마저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고 난 후 전 신우이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으로 결혼 한 달 만에 이혼 취소를 당했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맞더라고요. 이렇게 전화까지 한 걸 보면요. 야, 네가 다 말했지? 나 가짜 임신이었던 거 네가 다 말했잖아. 너 다 알고 있었다며. 네가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산부인과 가보라는 거 아니냐고. 야, 마누라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병원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어디 애먼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서 핫플이야. 그전까진 병원 가보자는 말도 안 했단 말이야. 왜 갑자기 병원에 가자고 하냐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네 남편한테 물어봐. 당사자 두고 왜 나한테 이 난리야? 이혼하자고 저 난리를 부리는데 어떻게 그딴 걸 물어봐? 진짜 머리는 장식용이야 뭐야? 너야말로 대가리가 장식용이겠지. 야, 네가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난 다 상관없고 관심도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딴 식으로 책임 떠넘김을 생각하지 말고 이럴 시간에 반성이나 해.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네가 다 임신했다는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알겠어?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정말 벌을 받고도 깨달은 바가 전혀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네요.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전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연락해 말해줄까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명함을 벌어버렸습니다. 제 일처리에도 힘이 벅찬 상태라 남 생각할 여유가 되지 않기도 했고요. 어쨌든 전 시누이는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가 되었다고 들었고 그 뒤에 경악스러운 일이 회사에 소문이 나며 그토록 어렵게 입사하게 된 회사도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여러 위자료와 결혼을 한다고 집까지 팔아 써댔던 모든 돈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빚쟁이가 되어버린 세 사람은 작은 집에서 옹기종기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네요. 이렇게 그 악연도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으니까요. 찾아와서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렸냐고요? 아니요. 돈을 빌려달라 매달리더군요. 여보, 잘 지냈어? 의미 없는 질문하지 말고 할 말이나 해. 피차 얼굴 봐서 반가운 사이도 아니잖아?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선 예전 일은 미안했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땐 뭐에 홀리기라도 했는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어. 정말 미안. 같은 말 시킬 거야? 할 말만 하라고. 고작 그딴 사과하자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 말에 남편놈은 제 눈치를 힐끔힐끔 보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여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알다시피 이리저리 빚을 많이 내서 요즘 많이 힘들어. 막내도 아직 취업 못해서 나 혼자 감당하려니까 너무 버거운 상태야. 그러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당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리고 우리한테 받은 위자료도 있으니까 여유도 있을 거 아니야. 조금만 빌려주면 안 될까? 구구절절 사연팔이를 하는 전 남편을 앞에 두고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니 너무 기막히고 웃긴 발상 아닌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결혼 생활 내내 궁금했는데 역시 여전히 생각을 알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더군요. 위자료로 준 돈을 빌려달라? 당신 진짜 예나 지금이나 웃긴다. 그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 내가 당신 뭘 믿고 돈 거래를 해? 그래도 우리 결혼까지 했던 사이인데 그 정도 신뢰는 있잖아.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신뢰? 너랑 내 사이에 신뢰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혼까지 했겠어? 난 당신한테 빌려줄 돈 없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다시 찾아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여전히 대화가 되지 않는 전 남편은 또다시 떼를 쓰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보던 행동이 시작되는 순간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플 거라는 걸 직감으로 깨달은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를 눌렀죠. 당신 지금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야? 지금 가. 지금 간다고. 더럽게 치사해서 당신한테 돈 안 빌려.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쩌면 그렇게도 변한 것이 없는지 남의 인생도 빌어먹으며 살겠다 싶었네요. 그 후로 전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이사를 해버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같이 살길 원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 적당한 곳을 얻어 혼자 지내고 있어요. 전 여전히 일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친구와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가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연애도 하곤 했지만 깊은 관계로 이어진 사람은 없었네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으며 한동안은 연애 생각이 없어요. 깊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 한동안은 연애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제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상대방에게도 할 짓이 못 되고요. 이혼할 당시 혼자가 되는 게 참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외로움, 허전함, 그 감정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 것만 같거든요. 하지만 당한 게 있어서 그럴까요? 막상 고민하던 이혼을 하고 나니 알턴이 빠진 것처럼 너무나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는 지금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봐요. 앞으로 전 이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여러분도 응원해 줄 거죠? 저의 사연은 끝이 났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